네,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강단에 서보는데요. 네. 사실 뭐 오늘 부정선거 관련해서 얘기할 거는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이제 사실 뭐 여러분들이 되게 화도 나는 일들이 뭐 지금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있었지만, 또 다른 좀 긍정적인 신호들도 있습니다. 국정원의 보안 점검도 있었고 채용 비리도 터졌어요. 그리고 각종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할 것이라는 국민적 여론도 이제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이제 고려를 해서 우리가 좀 사태를 조망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밝히고요. 저는 사실 이제 안팎을 오가면서 이제 그 부정선거를 알렸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안에서도 근무를 했던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밖에서만 활동하는 것의 한계를 상당히 많이 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실도 갔고 원내대표도 만났고 당대표도 만났고 각종 뭐 어떤 기관이나 어떤 뭐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지금도 오픈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뭐 오늘은 뭐 그때 박주현이가 가서 뭘 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박주현이고요. 넘겼어요. 네. 예, 이 부정선거, 이제 이번 강서구청장과 상구 대선 부분을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6.1 지방선거도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살짝 빠졌지만 제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하나 덮어보고 있는데 그 개표 상황표를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김동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제가 최근에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강용석 끝까지 갔다 이런 걸로 지금 많이 덮여 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이재명의 경기도지사를 김은혜한테 넘겨주면 이재명이 감옥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김동연을 당선시키려고 각종 엄청난 조작들을 한 것도 사실은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빠져 있지만 강서구청장과 상구 대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도 있었고 국회 부의장실에도 있었고 국세청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 부정선거 관련된 이야기는 과거부터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 사람 또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국회 부의장실에 있을 때 특히나 부정선거 제보를 많이 들었었는데 한 분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가져오셨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돌아가셨던 ROTC 출신 그분하고 정수경 변호사님 이렇게 모으신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때는 제가 그냥 보지도 않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덮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위의 위원이었고 그때 민경우 위원님도 그때 있었고 4.15 총선에서 민의원님한테 제가 민의원님 재선하면 민의원님한테 방송 발성 과외 받아서 사투리 완벽하게 고치겠다라고 이렇게 줄을 제일 먼저 섰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민의원님이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떨어지면서 선거소송과 그 부정선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산 조작으로만 생각을 했던 이 부정선거가 모든 선거 프로세스에서 다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절감을 하면서 충격을 금치 못했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개월 아니면 모든 이 선거 무효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고 실제로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엄청난 거악의 카르텔이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절감을 하면서 이게 내가 이 판을 잘못 읽고 사실 전혀 모르고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왜 더 카르텔 이상의 시민단체나 또
또 안팎의 여러 정의 세력들, 심지어는 뭐 미국의 부정선거를 외치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선거 정의를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과 국제적인 교류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20년에 사실은 미국 CIA 쪽과 연락을 하면서 한국의 부정선거를 통해서 미국이 부정선거를 밝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1월 6일 되면 대한민국이 아예 부정선거가 밝혀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와, 너무 이제 심플하게 생각했던 그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안팎으로 우리도 힘을 기르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이 단순한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치, 그것도 어마어마한 정치 게임이라는 생각도 솔직히 했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게임이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저지른 세력들은 이 그 선거와 관련된 이 자료들, 그 다음에 시스템, 여론조사, 출구조사, 투표, 개표, 심지어 재검표와 사법부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이 하나하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론 조작을 하고 있잖아요. 여론 조작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인데 거기 아니면 샘플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샘플 집행하는 단계에서 또 조작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살펴보면서 뭐 공론화된 고한석이라는 인물도 있지만 최모 씨라든지 이런 여론조사 기관을 관장하는 사람들을 과거부터 이걸 만들어 왔다는 것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혹시나 한 군데서 빵꾸가 나면, 구멍이 나면 다른 곳에서도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그 세력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전자개표기 조작, 이제 이번에 많이 드러났죠. 저도 이거 생각 안 했는데 본인 확인기 조작, 이 부분도 상당히 본질적인 거예요. 여론 조작, 출구 조작, 그 다음에 선거인명부 조작, 그 다음에 입찰 단계에서의 장난, 여러 관계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제가 알게 된 건데, 이 본인 확인기가 이게 키였습니다, 사실. 사전투표 부풀리기의 핵심. 예, 대리투표, 중복투표가 가능하다는 제보들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이번에 정우택 위원이 딱 보안점검 비슷한 그 시점에 발표를 했죠. 본인 확인기 오류가 10.6%, 10%가 넘는다. 근데 그거를 채택했다. 1%대를 무시하고 10%대를 채택했다. 10%대는 못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채택을 실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제 지금 정보 공개나 지금 다른 소송에서도 지금 선관위 상대로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명 요구를 했어요. 그거 할 때 뭘 했냐. 본인 확인기 오류율이 몇 %인지 얘기를 해라.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부방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관을 하셨지만 본인 확인기 오류가 몇 %인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10%가 넘는데 만약에 강서구청장이 50만 원이고 이번에 한 50% 투표를 했다면 25만 중에 또 사전투표 또 있지만 최소한 몇만 원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이 본인 확인기를 꺼졌구나. 심지어 뭐 이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이나 뭐 이런 내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도 한번 확인해 보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그분도 확인하니까 자기 한 거는 뜨더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건 뜨는데 이게 이런 오류율이 있는 게 왜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대리투표, 중복투표 혹은 부풀리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4.15 총선처럼 투표하지도 않았는데 투표한 그런 부풀리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외부에서 다 숫자를 좀 모색했기 때문에 특정 값 세팅이 되고 그 값을 맞추는 그런 걸 했던 것 같고 대리투표를 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신분증 확인도 안 한다. 우리 파이낸스 투데이도 신분증 미확인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 사전투표 부풀리기가 본인 확인기의 핵심입니다. 네. 네, 부방대에서 뭐 다양한 조사를 했었는데 역시나 요 유령 투표 의심 정황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발산동 같은 경우, 발산 1동 같은 경우에 우리 부방대 회원이
몇 명 투표했나요? 이랬는데 저희들이 셀 때는 2,500표였는데 한 2,800표 투표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2,500이라고 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2,500으로 정정한 일이 있었는데, 유독 그 동의 경우에는 사전 투표에 있어서 국힘당과 민주당의 비율 차가 더 컸습니다. 72대 30 정도로. 그런 건 뭔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얼굴을 유난히 가리며 투표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 선거인 투표지에 신분증 없이 투표했다라는 그런 제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복 투표가 분명히 있는 거. 그리고 실제로 투표 인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투표를 한 사람이 있다. 투표인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바꿔주세요. 이게 갑자기. 그리고 이 강서구청장의 이 핵심은 이런 행랑식 사전 투표함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행랑식 사전 투표함이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손도 쭉 들어갑니다. 손도 쭉 들어가고, 심지어 여기 보면 여기랑 요 부분이 봉인도 안 돼 있어요. 왜 계속 이런 걸 쓸까? 이거 넘겨주세요. 제가 이거는 고소를 했는데, 이 트럭에 그냥 한번 갔습니다. 제가 넘겨주십시오. 이거 켜지나요, 이게? 켜지나요? 왜 더 카르텔을 보시면, 영상이 안 되는구나. 네, 그냥 넘겨주십시오. 네. 지금 보면은 48대 46.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보고 있을 때는 당일 투표는 오히려 김태우 후보가 이기고 있다가 나중에 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대소의 법칙상 이렇게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개별적으로 봤을 때 특정 동에서는 김태우 후보가 완전히 이기는데도 사전 투표에서는 전부 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고, 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국힘하고 민주 득표율이 이렇게 이제 일관되게 특정 값에 맞춰서 좀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71.3대 24.9% 보이죠? 여기 발산 일동입니다. 아까 2,500에서 2,800을 잡은 이곳은 특히나 이 편차가 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얘들이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발각이 되다 보니까 이 비율 세팅이 좀 잘못됐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넘겨주십시오. 제가 사실 이게 사전투표 시간별 투표 수를 요청을 했었어요. 예, 서울시당을 통해 가지고 이걸 받았는데,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께서 그걸 한번 요청을 해주세요. 이게 시간별로 10분별로도 받을 수 있고 30분별로도 받을 수 있고 1시간별로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후보 자신이 공식적으로 다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세활해 봤습니다. 영상하고 달라요.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근데 또 주는 것도 얘들이 또 희한하게 준 게 6시 40분 단위로 줘요. 이 10분 단위나 30분 단위나 이렇게 정각 단위로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카운트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40분 단위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뭐 가양 이동의 이 선거인 수도 다 그때그때 다르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제 행안부에 있는 인구 자료랑 실제로 투표한 자료랑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게 뭐 13560, 13520, 아까는 128이었잖아요. 이렇게 선거인 수가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 다르면 이상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올까? 그리고 이 행안부상의 통계 인구수는 보면 49만 9,359명입니다. 예, 통계 인구수라는 것은 행안부상 인구에 이제 투표권 없는 사람을 빼버렸던 그 기준인데, 선거인 수는 또 50만 얼마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선거인 명부 차이는 왜 존재할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부정선거를 시작하는 그 본인 확인기 선거인 명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 상구 대선에 색깔이 다른 투표지들이 존재했습니다. 남동을 기사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 남동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색깔은 다를 수가 없어요.
색깔은 다를 수가 없는데 이런 미색종이 흰색이 아니라 미색이나 뭐 약간 노란색 같은 계열이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제작하는 업체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투표용지 색상의 차이가 정규 투표용지를 구하는 기준이 아니다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전부 다 그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걸로 다 고소를 했고 고소를 해야 돼 고발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생산시 보관 상태에 따라 변색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그 당시는 넘어갔습니다. 이재명이 50만 무효표가 나왔고 25만 표를 졌는데 무효소송이나 불복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일 겁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이거는 강릉입니다. 강릉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십시오. 네, 여기는 이제 대전 쪽입니다. 개함하는 과정에서 4,128명의 투표수 4,129명으로 또 집계가 되고 그리고 이제 투표용지 색이 달라서 개표 중지를 요청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건 또 대전입니다. 대전. 이런 전국 곳곳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게 있다면은 유일하게 안철수랑 단일화를 했던 거예요. 안철수를 단일화를 해서 사전투표지가 부족했던 겁니다. 사전투표지 사태가 찍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강서구청장도 비슷한 루트를 밟기는 했지만 강서구청장은 작다 보니까 이런 게 없었지만 전국 단위의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그 종이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론하기에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송파 개표소하고 강남 개표소 그때 제가 서울시당 공명선거 감시단장이어가지고 가서 살펴보니까 이 송파에도 엄청나게 많은 누런 투표지들이 홈표가 많이 섞여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는 그때는 종이가 부족했던 일이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종이들을 그냥 갖다 만들었던 겁니다. 다 이거 투표 위조한 거예요. 예,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그 대통령 선거는 흰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는 흰색. 이렇게 딱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연두색.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색깔이 나왔다는 것은 그냥 다 그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물상서 투표지가 나오고 저런 삼립빵박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다행히 이제 국정원에서 투표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선거가 있었다. 예, QR코드 무단 인쇄가 가능하다. 투개표가 조작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 강서구청 선거에서는 그 전에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제 수사를 받는 걸 전 처음 봤거든요. 강제 수사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그 박찬진이랑 송범석이랑 이런 사무차장, 사무총장한테도 압수수색이 들어가가지고 이번에는 부정선거 못하겠거니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아니란 마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세력들은 외국인이거나 북한이거나 우리나라의 공권력을 좀 우습게 아는 그런 세력들이 할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핵심은 거기 있고 물론 관여된 이쪽 관계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큰 좋은 징조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또 직전과는 더 조작 비율이 높게 했던 거 그리고 그들이 세팅한 대로 지금 전개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무서운 놈들이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나라 뒤집은 선관위 파문, 이 속구리 투표라고 하는데 이 속구리 투표가 본질이 아니죠. 사실은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들이 다른 데서 나왔다. 투표지들은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런 사전투표, 당일 투표, 저 사전투표, 이런 투표지들이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빳빳한 투표지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넘겨주십시오. 이런 투표지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전투표입니다. 당일 투표가 그런 빳빳한 것들이 나왔고요. 넘겨주십시오.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접히고, 오염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은 없고, 재검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요. 저는 진짜 비례대표 투표 한번 꼭 열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도 못 열게끔 했던 그만한 절박한 사정이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년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비례대표 이 부분은 특히나 참관을 하면서
그 철저하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빳빳한 사전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들인데 원래 저렇게 공률이 돼야 돼요. 공률이 원상 회복이 되려면. 근데 지금 조금 전까지 보셨던 것들은 다 어때요? 좌우가 이렇게 넘겨주십시오. 다시 넘겨주십시오. 예. 이런 식으로 좀 돼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전부 다 이렇지 않았습니까? 한두 군데가 재검표장에서 이런 공률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롤지에서 나온 투표지들이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예. 또 넘겨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동그라니까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 넘겨주십시오. 네. 원상 회복이라고 하는데 이 원상 회복이 되려면 이 롤즈에서 나온 것들은 원형은 이렇게 일자형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란 형입니다. 동그란 형. 예. 그다음에 예. 원상 복원 기능이 특수 재질은 없습니다. 예. 저런 식으로 이렇게 롤즈로 된 넘겨주십시오. 이런 게 원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들이 있는데 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형은 원형대로 되려면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봤던 투표지들은 다 일자형이었어요. 처음 초기 우리가 재검표를 처음 할 때 이 가짜 투표지들은 다 빳빳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에 이 인쇄 계약서를 전부 다 확보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확보한 계약서에 보면 계약 특수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을 일부러 간주한다 해가지고 계약 특수 조건이 있는데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게 노란 걸로 지금 지워졌는데 그런 빳빳한 원상 회복 기능 이런 게 없어요. 여기 이제 노란 부분이 뭐냐면은 뒷면이 안 보일 정도의 백상 지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약의 조건이었지 원상 회복 종이는 아예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시간대가 되게 중요한데 당일 투표도 조작을 합니다. 이 당일 투표도 조작을 하고 그때 우리 파이낸스 인생 기자님이 했는데 이 경북 지역도 있었고 송파 지역도 있었어요. 얘들은 사전 투표는 높이고 당일 투표는 줄여야 이기니까 당일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좀 보십시오. 이게 6시 15분입니다. 6시 15분에 84.4%로 47만 7,736명입니다. 근데 5분이 지난 6시 20분에 오히려 줄어버렸어요. 79.1% 44만 7,839표로 3만 표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제가 이거 고발됐고 이랬는데 그게 없어요. 경북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이런 장난을 칠까 싶어서 그때 이제 제가 구별을 시켜가지고 지켜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보다가 바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일 투표도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선거 프로세스에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 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돼요. 제가 그 아까 송파 개표소에도 제가 송파 개표소 갔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거 확인하려고 갔거든요. 왜 이렇게 일이 있었냐. 3만 표 어디 갔냐 이러겠는데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답변을 아무한테도 듣지 못했는데 지금 흐지부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 또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산조작 유령 투표자 수. 선거인명부의 문제인데 뭐 아주 잘 아시겠지만 넘겨주십시오. 예. 인천 연수울 같은 경우에는 1903년생이 있었습니다. 1903년생이 이제 최고령자였는데 1903년생이 이제 다나카 가네라고 일본 최고령자인데 이분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한 2년 전인가. 근데 우리나라 선거인명부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또 넘겨주십시오. 예. 근데 이게 이제 파주울 같은 경우는 1823년생도 있습니다. 순조 시대 인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0년 전에 인물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보다는 뭐 호적 정리를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거인명부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 시스템상 인구수가 선거인명부랑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 연수을 같은 경우에도 100세 이상을 살펴보니까 21명이에요. 근데 30명이 통합선거인명부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예, 파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1823년생이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행정안전부의 인구 통계와 통합선거인명부의 인구가 다르다. 이게 핵심인데
제가 이제 솔직히 여러분들 이상민 장관님한테 뭐 연락이 닿는 분, 뭐 저도 닿지만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선거인명부나 주민등록 시스템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정치인들한테 왜 더 카르텔 이거 꼭 보시라. 주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강서구청장도 마찬가지였죠. 예, 넘겨주십시오. 뭐 영등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부풀리기가 있었죠. 예, 부천 신중동.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게 15초 내에 투표를 했던 그 투표소가 179개였습니다. 179개. 말이 안 되는 거군요. 투표지를 발급하는 과정도 15초가 넘습니다. 지역구 비례대표 출력만 하는데도. 근데 그 당일 투표지는 이미 인쇄가 되어가지고 교부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단축이 돼야 된다해도 15초 미만, 이것도 좀 비정상적이긴 해요. 24개소가 있었다면 관내 사전투표는 179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천시 신중동은 18,210명이고 관내 사전투표까지 합치면 어차피 줄 선 사람들은 관내 사전투표 갔잖아요. 합치면은 24,344명입니다. 그런 사람이 투표하려면 3점 몇 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합니다. 서른이 그 지역구인데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고 투표하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서는 12,000명이 좀 넘는데 그 논산 연무읍이 1등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해야 12,000명이 넘었던 거예요. 투표함도 여러 개 있고. 근데 이거는 투표함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 개 있고 저렇게 떼거지를 했는데 12,000 얼마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그 부천시청 앞 정도까지밖에 없었는데 24,000,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논산 연무원은 12,383명. 그때 저한테 제보 주신 분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루 종일 알바에서 실세 없이 투표하는 걸 봤는데 나눠준 게 3,500명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한 8,000명이 이렇게 나눠줬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네. 뭐 이런 사전투표 보정값, 그리고 이제 이낙연이나 이런 민주당 그 실세들의 얼굴 표정, 이런 사람들은 아는 거죠. 양정철의 무섭다. 그 웨더 카르텔에서 막 발언을 이런 걸 많이 보여줬는데, 예. 또 넘기십시오. 유시민의 180석 예언. 요새 유시민이가 예언을 안 하죠. 유시민이가 대선까지 3구 대선 1% 이긴다라고 얘기까지 하다가 최근에는 그 역할을 이준석한테 준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가 이제 강서구청장 18%, 17% 얘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100석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100석도 못 얻는다. 민주당 200석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박시영이라는 사람이 사전투표 까면 이길 거라고 이렇게 실시간 그걸 다 했고요. 넘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런 개표, 그 입찰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입찰률, 투찰률을 자랑하는 거. 그 다음에 화웨이가 연관되어 있고, 양정철이가 이렇게 중국 당교랑 이렇게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과정에는 그 전에 딱 어떤 기사가 나냐면 서훈을 만났습니다. 양정철이. 그 팔로우 더 파티의 주인공, 그 중국 당교를 만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국정원의 협조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국정원의 협조가. 예. 영원 근당주. 이게 이제 이 거대한 이 부정선거의 어떤 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출구조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출구조사가 없었습니다. 아예. 예측조사라는 명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아는 거예요. 출구조사 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예측조사로 해서 그 진교훈이 이길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표본이 동일한 집단인데 출구조사를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은 집단의 사람인데 그럼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그 괴리가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 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네. 저도 이거 고발을 했는데 역시나 수사를 그때는 못했습니다. 다시 고발을 또 했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네. 4.15 때도 124대 123으로 미통당이 오히려 당일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사전에서 그냥 완전히 그 조작된 것 때문에 완전히 완패를 해버렸죠. 사실은 그 당시 조작이 없었으면은 황교안 대표가
종로 이기고 뭐 대선 후보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넘기십시오. 예, 그 실제로 진교훈, 김태우가 당일 투표에서는 비슷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론조사 꽃이나 뭐였죠 이름이? 리서치 뷰나 이런 데서 이런 예측 조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예측 조사를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 민주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결국에는 그 빅데이터나 그 최모 씨를 비롯한 여론조사 기관들을 관장하는 그 무리들을 계속 장난을 쳐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제가 이거 왜 그 국민의힘 가만히 있냐 이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여론조사 돌려봤더니 17% 진다더라.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모르는 어떤 분들이 하도 여론조사를 못 믿겠어. 자기들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돌려봤는데 또 지는 걸로 나와가지고 그런가 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을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그 기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들은 그런 식으로 용이 주도한 놈들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가짜 투표지들. 아까 많이 보셨지만, 이게 이제 처음으로 그 증거 보존 절차를 진행하면서 열었던 겁니다. 그때 구리였는데, 그 홍은숙, 그때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님 탁 성향을 보니까 말을 들려줄 것 같길래 투표지 한번 보죠. 이랬더니 봤는데, 딱 했었어요. 완전히 이런 투표지들이 나왔고, 더욱더 신기했던 거는 비례대표 지역구 투표함을 열었는데 비례대표 투표지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화살표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이런 투표지들이 있었습니다. 예. 배춧잎 투표지.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보면 친박신당과 한국경제당 이 조합, 그리고 우리 까뿌가님이 설명하는 그 프린트상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투표록, 개표록에도 없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투표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 이 떼는 장면들, 이런 성북구 갑을 비롯한 많은 개표장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사실은 잡혔죠. 공성감 TV를 비롯한 김재홍이나 그런 분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은 여기 이제 두 줄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이런 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줄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런 투표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투표지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만들어진 투표지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인쇄 작업들. 당일 투표지는 제가 서울투표지 선거관리위원 할 때 당일 투표지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 새벽, 밤, 낮 그냥 불시에 들어갔습니다. 불시에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하는지 이런 걸 다 봤어요. 그 무번호지도 있지만 이런 투표지들을 안 나오게 하려고 다 정밀하게 하고 이런 건 전부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량으로 오산에서 몇천 장이 나오는 거예요. 수천 장이.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그 강남개표소에 제가 그때 보궐 때 찍은 겁니다. 제가 이 보궐 때 찍고 여기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투표지들이 나올 수 있냐고요.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다 그 공직선거법에는 이렇게 접어라고 했고 저런 식으로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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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투표지들이 없고 이런 투표지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재검표를 위해서 이렇게 표 통과리를 다 했다는 거. 이런 게 명백한 증거들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요거 보이죠? 요 색깔이 이거 다른 부분도 있지만 요런 거. 이 인쇄 상태가 어긋난 것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내 사전투표면 제주도에서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전국 각지에서 다 하나씩 오는 건데 어떻게 일관되게 동일한 성격을 가질 수가 있냐고요. 여백이 다른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투표관리관 도장은 다 다른 지역인데 일관되게 한쪽 여백이 없는 것들이 나왔어요. 일관되게 빨간색, 녹색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하나는 제주도에서, 하나는 광주에서 거, 하나는 서울에서 거 이렇게 했는데 재검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이거 도장만
다른 곳이지 실질적으로는 같은 곳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전에 올려주십시오.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아니, 아까 윗부분. 예. 조금하고 다르죠. 이렇게 늘어진 것들. 늘어진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 로울지에서 나오는 이 늘어진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투표지들, 양산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00모조지가 아닌, 아까 그 계약 조건에 보면은 100모조지거든요. 100상지. 근데 이런 150모조지를 써가지고 더 두껍고 굵게 나오는 겁니다. 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투표지에. 네, 넘겨주십시오. 네. 또 저런 식으로 유리태표가 있다든지 이발이가 있다든지. 네, 또 넘겨주십시오. 네, 기표인도 달라요. 두꺼운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여백이 다른 투표지들이 나오는 거, 이런 뭐 안 된다는 거를 웨더 카르텔에서 많이 보여줬죠. 네. 이거 그리고 당일 투표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조작이 안 되는 거. 이게 일장기 투표지인데 이런 일장기가 특정 투표소에서 반 이상이 나왔다는 점. 이 반 이상이 되려면은 하루 종일 12시간 중에 6시간 이상이 이런 투표지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네, 이런 투표록, 개표록에도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그 종이 테이프 등 투표지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넘겨주십시오. 네, 이 유리 테이프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또 좌우가 이렇게 잘린 투표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기표인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 잔여 투표 용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안 적혀 있습니다. 안 적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당일 투표도 이 잔여 투표 용지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런 것들, 예, 넘겨주십시오. 예, 중국이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중국이 딱 빳빳하게 투표를 합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알고 되게 소름이 돋았었는데요. 참 이게 슬픈 일이죠. 그 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입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지금 되게 고민인데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일 신기한 우편 투표입니다. 이 4.15 때 272만 표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300만 표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아직도 머리가 아픈데 이번 보안 점검에서도 관내 사전 투표 부분은 빠졌었습니다. 이건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네. 이 관내 사전 투표는 그냥 다 엉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인천, 성남, 분당, 파주 이렇게 했는데 선관위에 배달된 통수가 2293개였는데 우편 등기 수를 봤더니 224개예요. 근데 실제로 카운트된 거는 215개예요. 다 숫자가 다릅니다. 등기나 투표나 도달한 거나 인원이 뭐 비슷하거나 거의 뭐 한두 개 정도 차이밖에 없어야 되는데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이래? 그냥 어물쩍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이런 엄청난 차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이 뭐 배송 경로나 저거는 또 4월 12일입니다. 4월 10일, 10일인데 저건 또 4월 12일자가 있어요. 또 넘겨주십시오. 네. 이게 또 살펴보다 보니까 신기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한 110만 개가 이제 조작일 거라고 했다가 150만 개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냥 인천 연수을의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인천 연수을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투표를 관내 사전 투표를 했냐 봤더니 그냥 인천 지역에서 한 거예요. 인천 지역에서 엄청나게 투표를 한 겁니다. 인천 우체국 관내 사전 투표가 2020년 4월 10일 날 1431건, 4월 11일 날 1772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보통 관내 사전 투표는 놀러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말보다는 금요일에 더 많이 합니다. 근데 토요일이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1772. 그래서 인천 연수구에 살면서 관내 사전 투표를 하지 않고 다른 인천 연수구 내의 투표소를 찾아서 관내 사전 투표한 경우가 3,206건입니다. 집 앞을 놔놓고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런 게 10,000표가 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런 데 가가지고 관내 사전 투표를 한다. 그게 10,000표가량이 나온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던 겁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총 272만 얼마 중에 이렇게 막 조사를 여러 개 했는데 그 비정상주 컴퓨터가 발견한 게 110만 정도였고 실제로 한 150만 개 이상, 심지어는 전부 다 바꿔치기 됐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했고, 이 등기수를 봤는데 등기수, 선거인수, 투표소 또 다 다른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등기수, 선거인수, 투표소가 같아야죠. 예를 들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있고, 이건 대구인데 7,510개가 관내 사전 등기수인데 선거인수는 7,510개입니다. 근데 실제 투표소를 했던 7,507개예요. 관내 사전 등기수하고 투표소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얘들이 전부 다 선거인수에 맞춰놨던 거예요. 웃긴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보면 관내 사전 27,083개, 선거인수는 27,083 맞아요. 근데 실제 투표수는 또 20,072. 그러니까 이 조작을 했던 증거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상하다, 선거 무효를 해야 되는데 이 법원에서 다 인정을 해버리고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안 밝혀져서 그렇지 하나가 전부 다 범죄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여기 보십시오. 경주 우체국에서 남울산 우체국으로 하는데 대전, 강릉까지 거쳐가요. 이 우편 조회 시스템으로 등기번호를 치면 싹 다 나오거든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싹 다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이상하다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될 거예요. 저렇게 갈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이거는 이제 조작하는 애들이 장난치려고 만든 거예요. 설마 이것까지 받겠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넘겨주십시오. 네. 뭐 저런 거 접수 취소된 것도 있고, 이게 도착, 배달 준비, 배달 완료 이렇게 떠야 되는데 저 숫자가 다른 것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조작하던 애들이 심심해서 이런 식으로 이스터에그를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너무너무 많아서 이 우편의 그 종류, 그 조작의 유형이 너무너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증거를 만들어내고 이걸 논리적으로 배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조잡하게 되어 있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까지 본다는 걸 알아버려가지고 그거를 넘겼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네. 이들은 법원 보관 투표지도 바꿉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예, 이제 영등포을 남부 지법에서 발견된 건데요. 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도장이 있고 이게 다르죠. 저거는 이제 박용찬 위원장의 찍은 겁니다. 이 도장 위치나 그 위치나 너무 달라가지고 그때 조재현 대법관이었는데 이거 다르다. 바꿔치기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양산일 때는 무게 찍자. 그 다음에 뭐 루페를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거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영등포에는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 이유가 이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또 이 봉인지가 무용하다는 건데 이 동영상인데 뭐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봉인지가 떼면은 이 보이드 표시가 나고 잔류가 돼야 되거든요. 이 엉터리 봉인지는 일단 잔류가 안 됩니다. 비잔류성이에요. 표시가 안 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위에서 이렇게 뜨면은 또 표시도 안 납니다. 참 문제인 거죠. 네. 이게 이제 비례대표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라고 열었는데 비례대표 투표지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웃겼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남양주였나 그 구리였나 그랬는데 제가 이때 이걸 보면서 야 그러면 재검표하면 우리가 지역구 보존했다고 다 보존을 했는데 비례대표 투표지도 툭 튀어나올 거고 없어진 것들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한번 법원에서도 손을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파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의미 있는 거죠. 지금도 수사 중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담당 수사관이 막 이러면서 대법원 판결 이거 기각해서 그러지 말고 지금 국정원 보안장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제대로 살펴라. 이거 설명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들이 이랬어요. 20장의 투표용지 선거인에게 그 도장이 없는 이게 교부되었다. 1년 만에 한 건이 절취하지 못했다 이랬는데 그동안은 투표록 개표록에 없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배춧잎 투표지, 뭐 화살표 투표지,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상 투표지들이 투표록 개표록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투표록 개표록에 있는 이상 투표지가 재원표장에는 안 나온 거예요. 즉 투표지를 모두 바꿔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죠. 뭐 누군가에 의하면은 KBS 사장이 이제 이번에 인사청문회 끝나고 보도본부장 바뀌면서 KBS에서 부동선거 이거를 파주를 중심으로 해줄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가지고 좀 그 말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좀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건 설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파주 선거 무효소송 기각 판결문에도 아예 그냥 노코멘트를 해버렸습니다. 판결문에 아예 내용 자체가 빠져 있어요. 이 자체가 설명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스카이데일리 허경 기자님이 이 선관위가 차에 투표용지를 빼돌린다는 녹취를 또 확보를 했죠.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특수절도죄로도 제가 또 고발을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뭐 명확한 증거라고 볼 것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전자개표기 뭐 이건 너무 명백한데, 네, 넘겨주십시오. 우리 카프가님이 발견한 거죠. 중앙선관위 선거과장이 2002년 노무현과 이해창의 대선 때 전자개표기를 돌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선관위 중앙 서버로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이미 전자개표기를 통과하자마자 투표지가 바로 시청자들에게 전해진다. 이걸 이미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투표지 부유기로 바꾸더니 지금까지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 지금은 뭐 연동도 안 된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데 이번에 연동이 된다는 것도 밝혀졌고 그리고 4.15 선거 때 부산시 남구 같은 경우에는 개표 상한표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에서 이미 특정 동에 몇 표가 나왔다고 발표를 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세팅값이 나왔다는 거죠. 화성시 봉담읍 같은 경우에는 봉담 1, 2 투표, 사전 투표 수가 0입니다. 0.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거는 무엇이냐. 이제 3월 10일 정도에 선관위 그 게리맨더링이 있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있었는데 그 획정 전에 값으로 얘 값이 다 보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봉담읍 같은 경우에는 0표가 난 거죠. 답변을 보니까 무슨 관내 사전 투표로 분류를 해서 그게 0표가 됐다 이런 정말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짓말을 대놓고 지금 그 선관위가 국회 설명 자료라고 다 그 허위 공문서를 써가지고 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뭐 이 지금 전자개표기가 각국의 이런 유혈 사태나 대통령 사임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재화 사장이 과루 정보기술에서 노무현 때 전자개표기가 조작이다라고 이미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 명백한데 우리나라만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언론 때문인지 보이지 않는 어떤 또 다른 힘 때문인지 모르죠. 이게 덮이고 있습니다. 네, 넘기십시오. 네, 김방인 기자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개표기 그 부여 청량 공주 사례를 얘기하면서 1번과 2번 투표 결과가 바뀌었다. 1810표를 1680표로 인식했다. 전주에서는 덕진구에서는 1674명인데 실제 투표자는 4684명으로 10표 더 나왔다.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다 나왔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실제로 양천구 그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이렇게 잘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1001이고 이게 카운트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명히 송영택인데 계속 1001표로 고정된 것들이 이미 증거가 나와 있어요. 전자개표기가 조작된다는 증거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 제가 그때 열몇 건, 17건에 뭐 한 20건 넘게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인천은 그냥 아예 덮어버렸고, 그 남부나 이런 데 있는 거를 다 중앙으로 오더니 고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다 기각 처리를 해버렸어요. 네. 투표한 봉인, 네. 투표함이 이렇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요것도 보면, 요거, 이 봉인지 막 아무짝에 허일 없고, 저걸 살짝 떼고, 저 구멍빵 하면은 쪽 열립니다. 그래서 속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위법한 행랑식 배낭. 이걸 왜 계속 고수를 하는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예. 원래는 이렇게 철제 및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철제 및 알루미늄만 쓰도록 되어 있고, 이에 준하는 걸로 쓰는데, 얘들은 계속 행랑식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 일종의 마법, 민경우 의원님 마법을 잘 뿌리는데, 마법용 투표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요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이제 광주시인데, 그냥 저 봉인지를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떼버리고 붙이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넘겨주십시오. 예, 이거 봉인지가 위로 떼면은, 위에서 아래로 떼면 아무 표시가 안 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넘겨주십시오. 네. 예, 당일 투표지도 조작을 합니다. 당일 투표지도 조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넘겨주십시오. 예, 여기, 박순종이라는 펜앤마이크 기자가 자기가 당일에 사전투표용 투표용지 QR코드를 받았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선거무효소송 진행하면서 제가 좀 아끼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변호사 친구인데, 그 친구가 대통령실에 갔다 지금 최근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기도 QR코드에 있는 투표지에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당일 투표인데. 그러면 당일 투표를 QR코드에 있는 걸 왜 줄까? 결국 이 QR코드가 전자개표에 연동이 되면서 그 손년택 아까 그 표시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카운터가 되게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QR코드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런 인쇄 표기가 있죠. 이 당일 투표도 장난을 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당일 투표지가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 예, 이렇게 떼는 흔적도 되게 조잡하죠. 이렇게 안 뗍니다, 보통. 네. 이런 투표지들이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이게 빳빳한 당일 투표지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일장기 투표지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여기 법정 증언인데, 법정 증언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시민이 전화를 해서 투표 관련된 일장기 투표지를 본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분은 자기는 일장기 투표지를 본 기억이 없다. 그거 관련해서는 민원 발생도 없었다는 거네요. 예, 개표소에서 그런 게 발견됐다고 하면, 근데 그날은 개표소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증언 녹취록 자료를 제출했고, 이걸 제출하다 보니까 이제 법정 증언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정 증거에서도, 그 증언에서도 사전투표, 그 투표원은, 투표사무원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이런 엄청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조적지혈에 불과하지만, 이 거대한 카르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부정선거 수사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이게 제가 방송을 한번 이걸 제대로 한번 때려보려고 탐사보도 7 PD랑 기자들이랑 저는 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같이 작업을 했고요. 이 친구들은 또 성관이랑 한 100시간 넘게 작업을 했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담당 기자가 고서정이라는 TV조선 기자였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제가 취재하고 있지만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나라를 먹는 일이잖아요. 변호사님 안 무섭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죠. 그냥 5%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누군가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보이지만 토론도 못할 겁니다. 오늘 인터뷰하면서 느꼈는 게, 성관이 답변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안 되게 하는 탁월한 재주를, 그냥 부정선거인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생이 많으신, 진심으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냥 들어도 납득 안 되는 변명입니다. 언론이 덮으면 안 됩니다. 덮을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넘겨주십시오. 중단해버렸습니다. 기자님 요즘 부정선거 중단하신 거예요. 일단 보류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우편 투표 증거들을 해가지고 그 최부식 기자님 통해가지고 기자님 인터뷰 한 번 더 합시다. 더 명백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더 명백한 증거가 나와. 근데 그때 청와대 그 문재인이가 압박을 해서 조선일보를 못한다. 나 그때 괜히 그거 해가지고 연락 뭐 구사리 먹었다. 뭐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덮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한번 다시 한번 위로 저는 다행스럽게도 3구 대선은 방송을 해줬어요. 속구리 투표. 예. 그때 저도 나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좀 이슈화는 됐었는데,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이런 파편적으로는 이미 나올 건 싹 다 나왔거든요. 언론도 압니다. 근데 제가 또 이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 왜 안 밝히냐. 제가 진짜 막 눈을 부릴 때 얘기했는데 한 선배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냐고. 그냥 그쪽에 붙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엄청난 적을 알고 붙어봤자 소용없다라는 그런 패배주의에 섞여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덮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다행히 진실과 정의의 힘을 믿는 그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버텨왔고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힘이 좀 거대한 힘이 되어야 되는데 이 파편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 부정선거 세력들이 또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100석 미만, 민주당 200석, 민주당 200석. 유시민은 이제 180석 얘기하다 1% 얘기하다가 이제는 덮어갔지만 이준석이 18%, 17% 얘기한 것 그대로 실현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거대한 부정선거 세력들이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법원을 막을 수 있고 검찰을 막았고 언론을 막았고 이런 거대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느껴보기에는 와 나올 건 솔직히 다 나왔거든요. 뭐 제가 설명한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이미 다 나왔습니다. 알 건 다 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10% 정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73%로 이겼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이상하다 갸우뚱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캐는 이유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힘. 그 파워에서 저 진짜 우리나라 메인 언론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실과 정의의 힘을 믿어야 되는 그 언론 이 펜을 든 분들이 거기에 굴복을 해서 이걸 계속 덮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밝혀야 할 판사들이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부정선거 수사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어요. 수사를 해야 된다는 답. 윤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부정선거 수사 안 하면 내년에 탄핵되고 감옥 갈 수도 있다고 알 겁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탄핵하려면 하라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본질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여러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많고 윤석열 왜 수사 안 하냐 이러면서 욕하시는 분들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걸 한다고 이렇게 꺼집어내자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 부정선거 세력들에게 이용당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윤이 한이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들로 하여금 수사를 안 하면 너네도 죽어라고 하면서 하나씩 까발리게 된다고 해요. 그럼 국민적 역치가 더 이상 이거는 참을 수 없다라는 것이 나와서 폭발을 하게끔 야 이제 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냐라는 그게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게끔 우리가 힘을 계속 그쪽으로 푸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끌어내리자 이런 주장은 이재명부터 끌어내리거나 부정선거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박찬진이나 예를 들면 그 있지 않습니까? 그 김세환이나 이런 애들 그 전에 제가 살펴보니까 이 부정선거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김용이라는 사람 그 AU앱의 사무총장도 하고 그 상관이 사무총장도 했는데 그 사람 이게 상당히 단계적으로 진행을 되어왔습니다. 그런 세력들을 하나씩 깨게끔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세력을 힘을 보여주고 윤이 내가
좀 눈치는 봤지만 부정선거 수사하길 잘했네 하게끔 이끄는 방향으로 저는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이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다음에 제가 이제 썼던 거는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지금 가짜 국회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법이 개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이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뭐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를 일단 하고 또 부정선거 수사를 또 우리가 반드시 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엄청난 이 주권 유린한 이것들을 다 엎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해야 저는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이런 훌륭한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자유 대한민국이 그래도 꿋꿋하게 이렇게 살았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그런 그 비극은 막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비극을 빨리 종지부 찍고 부정선거 세력들을 섬멸을 하고 다시금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대한민국 위해서 싸워왔던 분들이 이제 유공자도 되시고 또 손자나 조카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거리에서 그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런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40 총선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이고 이 순간 이 조금 남은 거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이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